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토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는 순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수사가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 트로피를 누가 갖느냐, 서로 빨리 누가 먼저 체포를 하느냐, 이거 좀 빨리 경쟁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누가 먼저 체포하든 결과적으로는 그 특검에서 다시 다 특검에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제 핵심은 경호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경호처가 자기 임무가 이미 해제됐다. 법적으로 실체적으로 해제됐다는 걸 인정하고 비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면 경찰이 체포하든 공수처에서 체포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의 어떤 인신을 구속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경호처의 경호 임무 해제. 그렇죠. 이미 실질적으로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경호처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국민의힘이 권성동이 원내대표 됐잖아요. 탄핵 표결 참여한답니다. 뭐 사실상 이건 가결이에요. 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8표냐 7표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권성동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표결은 피하지 않겠다. 이거는 가결시키겠다에 가까워요. 사실 알고 보면. 맞아요. 예. 자, 근데 윤석열이가 오늘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제 직무를 하고 있어요. 저 대법관 후보가 마용주거든요. 근데 저 마용주 씨 저 사람은 지금 저 윤석열한테 임명을 받고 싶은가요? 난 저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용주는요 윤석열하고 이력이 똑같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제 33기 사법시험 합격, 제 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말 잘 들을 자 윤석열이 임명한 대부분의 기관장들이나 저런 자리는 그 무색무취한 사람들 있죠. 아, 그런데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그 법관들의 출세욕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출세해 한들 나한테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 내란의 수괴야. 그 사람이 주는 임명장을 받고 싶을까요? 나 여기서 윤석열은 어차피 미친 새끼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에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여기 가만히 있는 마용주 씨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력은 너무 똑같은데 윤석열이 구수를 했기 때문에 딱 9살 차이가 나네요. 윤석열 60년생, 마용주 69년생. 아직 앞길이 창창한 판사입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발 들여놔야 되는지. 이 재밌는 게 이거 국회에 제출해봐야 지금 청문회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기 부리는 거야. 나 살아있다. 어차피 이거는 청문회 언제 열릴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국회에다가 임명동의안을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오기예요. 예, 그렇죠. 지금 대법관 한 명 없다고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윤석열의 아버지가 고무호수로 때릴 때 어땠는지 상상이 되죠. 원래는 그 정도로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버티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화가 나고 그게 반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오늘 어떤 보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 윤석열이가 한동훈 만날 때 자세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자세를 취하면 누구도 고집을 못 꺾는다. 결계를 치는 건가요? 왜 윤석열이 무슨 기자회견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집 못 꺾는다고. 근데 이게 뭐 저 구구들이 보시면 상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꼴통이라는 거예요. 정치란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사실 생리학적으로 전두엽이 녹아내렸다는 뜻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자, 윤석열 탄핵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오늘 이승환 씨 공연 있죠? 네. 방송한다 8시에 공연이 있고 내일은 탄핵 표결이 4시부터 이루어진다고 1시간 땡겼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오늘 보고가 됐으니까 24시간 딱 지나면 하겠다는 거네요. 윤석열 탄핵 표결을 그렇죠. 예.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직무 정지가 되는데 이제 그럼 누가 이어받을 거냐 골 때린 상황 옵니다. 한덕수도 지금 고발됐어요. 네. 사실은 한덕수 체포될 수도 있어요. 체포해야죠. 체포돼야죠. 체포해야죠. 그래서 지금 뒤에 지금 뭐 저 탄핵
된 사람도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다음에 지금 사퇴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국방부 장관은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됐거든요. 지금 국방부 장관 잘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대리 체제가 있는 겁니다. 지정생존. 이상민은 사퇴돼 갖고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은 최상목으로 보이긴 해요. 아휴. 그러니까 최상목이 지정 생존자 서열 1위. 근데 이자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뭐 저 헌법재판관 청문회나 이런 것들 거부권 행사하기는 힘들다 현실적으로는. 예. 쟤네들이 지금 뭐냐면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비바람 태풍에 쓸려가는 풀 같은 거예요. 어떤 저항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기념품은 맞추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념품은. 서로 시계 맞추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예. 거리 사망하거나 파면 당선 무효 확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 예.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탄핵이 확정되면 순서가 이렇다. 이제 왕이 될 상은 아무도 없네요. 이 중에 정말. 진짜.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네, 되는 상황. 빨리. 지금 급박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이 그러니까 계엄령을 심의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회의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 상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상목 장관은 자기 말로는 반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송미령 장관의 또 증언으로는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좀 있다가 생방송으로 계엄령이 발표되고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그 회의실을 나가는 과정에 송미령하고 최상목하고 같이 나란히 문으로 향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최상목은 자기가 말한 대로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박차고 나왔느냐? 또 그건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닐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죠? 유력한 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인 거죠. 아니 그리고 송미령은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봤는데 잠깐 왔다 갔다 잠깐 5분 정도. 아 잠깐. 근데 이주호도요 그 한해총 같은데 예. 학생들 못 들어가게 경찰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지정 생존자로 오영주가 대통령 권한대행 할 수도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뭐 어때요?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되지. 자, 진짜 골 때리게 됐네요. 자, 근데 지금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계속 막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죠. 윤석열 신병 확보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법조계에서는 죄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법조계도요 저항 못하는 상태로 윤석열 실드 치는 세력이 아예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예. 그 체포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합시다.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중이거든. 예. 체포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윤석열 탄핵되는 순간 현실은 지금 어렵다고 치면 경호처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현직 직무 정지된 대통령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 임무를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탄핵되는 순간 경찰이 수백 명 데리고 들어가서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윤석열은 직접 체포를 해야 되지만 정말 마음 같아서는 김건희도 체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혐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를 체포하는 거는 법적으로 뭐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구금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택연금을 시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김건희한테 통신수단을 뺏어야 돼요. 맞아요. 핸드폰, 유선전화 다 사용할 수 없게 집에 연금 시켜놓고 절대적으로 사회활동 못하도록 가둬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도 위험하지만 김건희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확실히 그 어제의 담화가 이자가 비정상인 걸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29분 동안 난 남들이 보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봤거든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냥 미친놈이더구만. 그거 유튜브 방송보다 못하더만.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반박됐잖아요. 다 반박. 오늘 이 방송 바로 직전에 태양광에 관련된 것도 우리 양의원 형 전 의원이 반박을 해 주셨고요. 자, 어쨌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의 12.12 다 맞고 됐다라고. 다 맞고 됐다라고.
네, 아침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들이 어떠냐면 오늘 아침엔 그래도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는 사람들이 뭐야 뭘 하야라도 하는 건가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지만 그것마저 짓밟으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조금이나마 미련을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떠나게 만들지 않았나. 어제 부끄럽게 담화로 만들었죠.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돌아섰죠. 그러니까 담화가 끝나자마자 밤에 시민들이 더 나옵니다. 국회 앞에. 이렇게 돼서 지금 벌써 금요일이 됐고 운명의 날 내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내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의도 전체가 꽉 찰 것 같아서 또 무정차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저는 대방역, 신길역 이런 쪽을 추천드립니다. 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무정차 통과하는 그 전철 타지 마시고 대방역에 내리셔가지고요. 국회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 색강 네. 쪽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윤중로역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우실 거고 대방역이나 색강역에 내려서 걸어가셔서 그 가운데 국회대로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의도역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높으니까 아니면 금감원 쪽이나 더 현대 쪽으로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자,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공익 제보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언들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또 건의한 게 고발했다가 건의한 게 박선원 의원인데 이따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한다. 이 부분이 저는 윤석열이 제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 지명받은 사람이 오케이를 할까요? 지금 원래 국방장을 한번 사우디 대사 예. 했다가 지금 안 한다고 거부해서 지금 재지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도 한다는 사람도 없지만 저 역할을 윤석열이 아직도 하고 있어라는 거에 충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옥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네. 저거는 지명을 해서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나 살아있어 맞아. 그구들아 네, 그 이 메시지.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군대도 윤석열 때문에 초토화돼 버렸죠. 직무정지된 계엄군 핵심 군간부들. 참,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보수 그 언론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군 장성들을 직무 정지시키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안보가 위험해진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별들을 날리잖아요. 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아. 원래 진급이 안 돼가지고 답답했던 사람들이 윗길이 뻥 트이면 얼마나 다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대체제들은 다 준비돼 안보 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요, 이런 게 있어. 아까 그 한동훈 사살도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국정원하고 윤석열이 하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웠다는 게 사실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네. 이번에 무인기 사건도 김용현의 지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거 봐봐요. 러시아 파병 북한군 아직 쿠르스크에 있다. 참전 안 했다고 나오고 있어 이제서야. 전투 참여 안 한 듯 미국의 발표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국정원이 정부와 국정원이 계속해서 짬짬이로 가짜뉴스 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동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이나마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진짜 창피한 그 안보의 리스크는 윤석열과 김용현이었던 거죠. 북한은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도발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 쪽으로 하고. 북한은 도발하면 안 되죠. 자기 손해가 너무 큰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진짜 국정원은 지금 너무 심하게 감염이 돼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김어준 씨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직접 모 기관의 오비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통하고 네. 있다. 그 기관이 어디겠어요? 저는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윤석열의 뇌구조의 가장 치명적인 건 이겁니다. 자, 봐봐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저거 근거 없는 거짓말이에요. 네. 대통령 주둔을 해서는 얼마는 아니죠. 이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광훈.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 해킹을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번 했는데 6번이 뚫렸습니다. 이게 진짜 IT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개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수정하잖아요. 수정한 기록이 남아요. 지우잖아요. 지웠다는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는 데이터 조작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기술이 좋은 해커들도 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탈취하려고 하냐면 하드웨어 교체하는 게 제일 확실한 해킹이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작업 기록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근데 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내 컴퓨터를 쓰잖아요. 인터넷이 연결돼 있죠. 인터넷 연결선 코드를 뽑아도 해킹이 가능합니까? 그 상태야 선관위 서버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건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저 우리 새날 싫어하는 여러분들, 해킹 좀 하는 사람들. 내 컴퓨터 해킹 한번 해봐봐. 인터넷 빼놓고 있는데. 미친, 그건 말도 안 되는. 염력으로 머리를 기도하면 딱 통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등신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진짜 그거 유튜버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게 저 전문에 나오지만 저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저 성명을 발표할 때 저걸 윤석열이 썼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 법조요 인단이 꾸려져 있는 건데 그 변호사들도 저 주장에 설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말에도 나오잖아요. 무슨 국정원,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가 비밀번호가 1, 2, 3, 4, 5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쩌군요. 근데 진짜. 자, 어쨌건 정신병자 하나를 우리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정신병자들만이 정신병자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게 정말 부드럽게 표현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야. 네. 좀 격하게 표현하면 미친놈들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거는 다 아픈 거고 미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저러 저지를 하고 있으니 임기 기간 내내 보수도 아니고 그거한테만 계속 손짓했잖아. 날 지켜달라고. 드디어 북한군을 이용해서 한국 정치인을 사살하고, 아니, 지들 부대가 사살하고 북한군으로 위장하는 음모까지 꾸몄다는 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되네요. 개씨. 흑석 돌림. 김정은이 계엄 터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보아 90% 이상 사실인 듯 내란당 전멸시켜 아까 읽어드렸네요. 빈센트님 이것도 읽어드렸네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김문상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